이 국장님, 네. 국회 법사위에서도 네. 한동훈 장관이 또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일당 100에 아주 대승을 거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특히 전임 법무장관인 이 박범계 의원이 아주 총대를 메고 나섰더구만요. 네. 초기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네. 최은수 씨의 구속 문제 이걸 들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를 공격을 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다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 법정 구속 문제를 공격을 해서 그 회자되게 만들겠다. 두 번째는 이화영 네. 전 부지사와 관련돼서 검찰이 압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 그렇죠. 이 두 네. 가지를 이제 부각을 하려고 박범계 장관이 나왔는데, 전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이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의 전략이 지금까지 이랬어요. 처음에 한 수개월 전에는 좀 윽박 지르다가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이 있잖아요. 네. 왜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하지 않고 왜 고함만 지르냐.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졌었어요, 한때. 그래서 조곤 해갖고 이렇게 덫을 놓는 듯이 하다가 어저께 또다시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하더구만. 예, 완전히 뭐 폭발을 했는데, 이건 거의 뭐 그 공방 자체가 사실상 완패했다. 이것도 완패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감정의 추스림이 전혀 무너졌고, 두 번째는 핵심이 무너졌어요. 자, 핵심을 따지려면 이거는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면서 사실을 확인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표정 문제부터 네. 예, 뭐 미소를 지었니 안 지었니 동문서답을 했느니 같이 가볍느니 소리를 지르니 많이 훈계를 하니 많이, 이건 좀 말할까 진흙탕 진흙탕 공방으로 지금 끌려 들어간 셈이 됐죠. 진흙탕 공방에서도 그쪽에서 공세를 폈지만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적극적인 역공을 편 거 아닙니까? 최은수 씨 문제에 대해서도 네.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이재명 측을 공격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역공을 펴가지고 그쪽에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법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개입은 누가 있느냐? 네. 사실상 지금 장모와 관련해서 사법부 개입이 있었다면 아니 법정 구속을 해요. 아니 대통령 장모를 그것도 1년 76세의 고령에 예. 1년 형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속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 예. 경우는 대개 대법에다 판단을 넘겼고,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정봉주 같은 사람들 다 대법에서 판결이 나가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졌지, 거기서 이제- 고법에서 예, 항고심에서 법정 구속은 애가 없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2년형을 받고 지금 직업이 없는 무직인 조국이라는 사람은 법정 구속 뭐 아직 2심이 안 됐지만 1심에서 법정 구속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입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사법부 개혁, 사법에 개혁은 대해서는 아무런 개입이 없었고, 오히려 당신들이 지금 예.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역공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그렇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진술 번복에 그런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화영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이제 박범계가 열이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최를 얘기했는데 왜 이를 얘기하느냐? 예. 그러니까 최은순 얘기했는데 왜 이화영을 얘기했느냐? 이거 동문서답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열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아까 원희룡 장관 말을 했지만 사실 앞에서는 흥분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사법 개입이 만약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공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같은 경우. 근데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수십억 뒷돈 준 혐의가 분명히 있어서 기소를 했고, 근데 또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진술 중이고 아직 기소를 하지 않은 단계면 검찰이 회유 압박 이게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미 재판 과정 중에서 일부
그런 유죄 판결도 난 것도 있고, 여기 지금부터는 이화영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재명이 추가로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여기서 개입을 했다는 건 바로 이재명의 개입 연루에 대한 개입을 하는 거지.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슨 압박 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사법 단계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근데 그렇죠. 이 말에 사법 방해다. 이 말에 지금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죠. 아니 더군다나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해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네. 또 이재명한테도 2번 직접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확 바뀌어졌고 네. 이 박범계도 수원 지금까지 쫓아가 가지고 뭐 김승원, 들어주고. 주철현,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농성하고 예. 가서 특별 면회 요청하고 예. 거기 홍수국 지검장 좀 나와라.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다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또 그것 가지고 특별 면회 접견 불허한 거 이게 한동훈 장관이 시킨 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또 공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한동훈 장관한테 무슨 가볍기가 깃들 같다고 했는데 전임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원지검이고 검찰이라는 거 법무장관의 관할 영역에 있었고 자기가 네네. 거기서 최고 수장을 한 사람이 그 지검에 쫓아가서 거기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농성하는 거 이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행태 아닙니까? 그렇죠. 전직 장관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서 지금 검찰 나와라, 뭐 검사장 나와라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저는 어저께 박범계가 화를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세상의 어느 단계, 그러니까 사법 단계에서 재판 과정을 받고 있는데 뭐 회유가 있었다라고 가갖고 뭐 검사장 나와라 이런 것들이 쇼인 걸 자기도 뻔히 아는데 자기도 솔직히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이재명이 와 이거 좀 박찬대도 보내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걸 빨리 지금 이화영의 진술을 지금 번복시켜야 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 동원을 하는 어떤 상황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박범계가 나서야 되는데 그걸 또 지적을 당하고 하니까 이 온갖 그 창피가 다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다 보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 속내가 다 드러난 셈이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화영이가 이렇게 변심을 해가지고 신경변화를 일으켜서 그동안 모르쇠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찰 앞에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이화영이가 다 불면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다 아는 거고 뭐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동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인도 동원해갖고 탄원서 내게 하고 그리고 농성을 시키고 그런데 박범계 같은 경우는 또 자칫하면은 이 재선이죠 지금 그리고 장관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이게 공천에서 잘릴지도 모르니까 이런 데 가서 좀 몸으로 떼어야겠다 해갖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좀 민망한 짓이지만 가서 들어 누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화영이를 어떻게 또 좀 꼬셔가지고 회유해가지고 이 옥중 편지까지 이게 받아내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무위로 돌아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이화영 부인이 CBS에 나가서 그 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실히 검찰 앞에서 자신의 진술을 정확하게 했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 북한 방문이 가능하도록 쌍방울한테 협조를 요청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제가 알기에는 정치에 뛰어들어 본 적도 없고 또 거기 뭐 민주당 당원이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재명을 어떻게 좀 보호해야 되겠다. 남편의 뭐 형량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이 계산에서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정적인 판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하고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변호사들을 내가 왜 잘랐느냐에 대한 강변을 한 거죠. 그런데 강변하는 와중에 바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다 사실? 드러나버려.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화영이 원래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했다.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위증죄도 자기가 감수한다. 즉 나는 진실을 말한다라는 셈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진술은 번복될지언정 증언이 번복되면 자기 형량에도 문제가 생기고 위증죄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진술로 대체하자. 검찰하고 얘기해서 진술서로 대체했다. 이런 대화가 변호사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 다 제하고도 이화영이 자신의 의지대로 법정에서 증언할 만큼 이 자신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진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 그렇죠. 그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한나는 그것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는 것. 네. 그걸로 이제 그 밀어붙이려는 것 하나오고 이화영을 압박을 해갖고 또 회유를 해갖고 이화영의 마음을 지금 돌려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범계랑 가서 농성도 하고 지금 그동안 이화영 측하고 접촉한 이재명의 측근이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으로 알았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서 당에서 적극 돕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까지는 이화영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의 모른 채 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얘기가 딱 나오니까 지금 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질 것 같다라는 소리를 부인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보니까 예. 7월 11일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1일 날부터 지금 이야기를 돌고 있고 그 전에 이미 6월 달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연락을 해서 아마도 이재명이 직접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